이번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법칙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적혀 있는데 바로 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고 이 옴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 다음에 그 이후에 저항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과 전류, 전압 세 가지의 관계를 통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보면 옴의 법칙,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옴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전압이란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압은 전하량의 차이다 라고 해서 밑에 물이 있는데 얘들의 물의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엔 높이 차이라고 했죠. 양쪽에서.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으면 물의 흐름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높이 차이가 없으면 이 흐름이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높이 차이와 물의 흐름을 전압과 전류에 비유를 하면 높이 차이는 전압의 비유가 되고 물의 흐름은 전류의 비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물에서 이런 높이 차이가 클수록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의 흐름이 세지겠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커진다. 즉 전압이 커지게 되면 물의 흐름, 즉 전류의 세기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즉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한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도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금속 같은 물체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양 끝에 걸린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라는 법칙이 옴의 법칙이고 이 옴의 법칙은 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고 그 관계를 나타낸 법칙은 옴의 법칙이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저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항이란 말 평소에 어떨 때 많이 쓰죠? 그렇죠. 뭔가를 막거나 방해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전선에서도 저항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방해하느냐?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원래라면 이 전자들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나 아니면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물질을 구성하면서 전류가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정도는 당연히 물질마다 다르겠죠. 얘네들이 빼곡하게 차 있으면 저항이 클 거고 좀 널널하게 차 있으면 저항이 좀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의 흐름이 방해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단위는 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저항을 나타낼 때 저항의 뜻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고 이 저항을 나타낼 때 옴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예요. 그래서 저항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뜻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이 저항은 I분의 V, 전류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그 말은 이 전선에서 양쪽에 있는 전하량의 차이가 똑같을 때 한쪽은 10이고 한쪽은 2일 때 그러면 얘들이 출발하는 전하의 양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차이가 8만큼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전하의 흐름,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방해가 클수록 흐르는 정도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게 돼요. 얘네들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전류가 있으면 저항이 작을 때는 전류가 세지만 저항이 커질수록 점점 전류가 약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전압이 세면 전류도 세진다. 그리고 저항이 세지면 전류는 약해진다. 이렇게 두 가지 관계를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봅시다.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 도체 어떤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설명을 했죠. 지금 이 그래프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고 옆에 보면은 V는 IR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V는 IR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설명하는 하나의 식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압이라는 개념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과 같다. 자, 이거를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 있는 값을 다른 쪽으로 넘기게 되면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라는 식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V는 IR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되 다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바뀔 수 있음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몇 가지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옴의 법칙.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즉 전압이 클수록 전류도 세진다 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떤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이때 방해가 셀수록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변해요. 하지만 전압이 세진다 혹은 전류가 세진다고 해서 저항이 세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전압이 세지면 저항이 세진다 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설명이 돼요. 저항은 단순하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식은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개념 자체는 내용이 크게 없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왜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는지, 그리고 왜 저항력이 세지면 전류는 약해지는지 요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 정리 보도록 할게요. 옴의 법칙,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들 정확하게 학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로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